여기에 훌륭한 군인 정신으로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를 막론하고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진 그는 언제나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그는 몇 개월 전 뉴욕주 버팔로를 강타한 폭풍의 중심부에서 발이 묶인 운전자를 구출하여 수십 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미국 시민의 목숨을 구해낸 공로로 군사 표창까지 받게 됐죠.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며 미군의 명예를 드높인 이 남자. 사실 그는 몇 년 전만 해도 권태에 빠진 군인에 불과했습니다. 애초에 군인이 된 것도 돈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였죠. 목표나 신념 없이 살던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건 한국인 소녀와의 특별한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군인으로 일하면서 10대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로빈 그랜트라고 합니다. 미군의 군인 복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의료보험이 아예 무료고 집세와 식사비를 지원받기도 하고 대출도 잘해주죠. 학비 또한 무료로 지원해주고요. 하지만 이런 복지에도 일이 힘들고 박봉이라 매년 부대에서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돌며 군대를 홍보하곤 합니다. 보통 이런 혜택에 이끌리는 건 저같이 가난하고 엉망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는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일이 없을 때는 술만 마시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몸집이 커서 아버지도 함부로 저를 대하지 못하지만 어릴 때는 취한 아버지에게 맞곤 했죠. 지긋지긋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저는 졸업 후 바로 입대했습니다. 비록 많은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직장에 주거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자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활이 안정되었으니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한 군인들은 주택기본수당을 받고 군인들이 거주하는 배력을 떠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주변의 군인들도 일찍 결혼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여자에게 많은 조건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22살 때 평범한 시골 여자와 결혼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와이프와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생겼습니다. 미군들은 미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 고향에서 한참 먼 지역에 배치될 때가 많고 세계 곳곳으로 파병 갈 때도 많죠. 저 또한 한참 먼 지역으로 발령받게 되었는데요. 와이프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장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신부임을 했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혼자 지냈던 와이프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버렸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며 본인이 먼저 이혼하자고 저에게 말을 꺼내더군요. 와이프에게 극심한 배신감을 느낀 저는 다시 그녀를 보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 둘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쁜 저는 갓난 아기를 돌볼 수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안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재혼한 와이프 밑에서 같이 지내면서 저와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만 6살이 되네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딸을 달랬지만 딸은 계속 만날 때마다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며 심지어 울음까지 터뜨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저는 아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고 딸의 의부가 본인의 친자식과 딸을 차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열이 받은 저는 당장 와이프를 찾아가 대판 싸웠고 협의 끝에 양육권을 가져와 7살 때부터 제 딸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저는 파병을 가게 되어 대한민국의 미군 기지에서 일하게 되었고 저와 딸 모두 한국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한국에서 살게 되었다곤 해도 부임 후 1년 차까지는 기지 바깥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군 기지는 사실상 하나의 소도시나 다름없어서 웬만한 편의시설은 기지 안에 다 갖춰져 있었어요. 딸아이 또한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미군 기지 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상 작은 미국 안에서 사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딸은 한국 이곳저곳을 다녀보고 싶다고 조르더군요. 미군 기지에만 있는 건 지루하다고 말입니다. 항상 바쁘다 보니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미안했던 저는 주말에 서울 구경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제대로 한국을 구경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도 딸 못지않게 설레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선진국 반열에 든 국가라는 건 알았지만 뉴욕 못지않게 화려한 모습을 자랑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첨단 미래 도시 같은 서울은 편의성으론 따지면 오히려 미국이 웬만한 대도시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어딜 가나 잘 터지는 무료 와이파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깨끗한 공중 화장실, 교통시설까지도 무척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지하철을 타고 싶다고 해서 함께 타봤는데 뉴욕의 웬만한 지하철역보다 훨씬 낫더군요. 지하철역 곳곳에는 스크린 도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떨어질 위험이 없어 안전했으며 도착 시간도 거의 정확했고 역사내는 미국 지하철보다 청결하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도시적인 모습만 갖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는 옛날 궁들이 남아있어 관광지도 많았고 한강공원처럼 자연 경관이 잘 갖춰진 곳도 있더군요.
도시 생활에 지쳤을 때 이런 곳에 와서 상쾌한 공기도 맡고 에너지도 재충전하고 가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대문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가고 싶은 쇼핑몰을 못 찾고 계속 헤매는 도중 빨간 옷을 입은 움직이는 안내소 안내원들을 발견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죠. 움직이는 안내소란 서울 주요 거리에서 외국인을 도와주는 한국인 관광 통역 안내원들로 찾기 쉽게 확 눈에 띄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다녔죠. 안내원은 정말 친절하게도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저희에게 안내를 해줬고 언제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미국 대도시에도 관광 안내소가 있긴 하지만 안내원이 길거리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부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계속 걸어 다니다 보니 다리가 아파왔고 저희는 벤치에 앉아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옆에서 딸은 제가 사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죠. 평일 내내 경무 때문에 피곤했던 저는 가만히 앉아만 있자 저도 모르게 눈이 감기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졸고만 저는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고개를 흔들며 잠에서 깼는데요. 그런데 그 잠깐 사이 딸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졸았던 시간은 고작 10분이었는데 말이죠. 딸의 행방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 저는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안내원을 서둘러 찾았고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안내원들과 저는 함께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실종 신고를 먼저 하고 인근 쇼핑몰의 CCTV를 샅샅이 확인했으며 안내방송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9시가 넘었는데도 아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딸이 겨우 8살 밖에 안 됐고 돈이랑 연락수단도 없는 데다가 한국어도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당한 게 아닐까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안내원들은 꼭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경찰을 통해 이미 서울 전역에 실종 신고를 냈다며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잠깐 여기 쉬고 계시라면서 저희가 계속 찾을 테니 저에게 얼음이 가득 든 아메리카노를 주더군요. 저는 거절하고 계속 아이를 찾으려고 했지만 단호하게 안내원님께서 제가 너무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다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계시라고 말하더군요. 강한 태도로 저를 저지시키는 안내원의 말에 저는 할 수 없이 길거리에 고개를 푹 숙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만 사줬어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미군 기지 내에 있으면 실종될 일은 없을 테니 휴대폰을 사줄 필요 없다고 생각한 제가 멍청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말입니다. 그 뒤로 시간이 40분쯤 흘렀을까요?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기대하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아버님, 따님 찾았어요. 저는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있었던 장소는 동대문 역사공원 근처로 학원을 끝나고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 6학년 학생이 제 딸이 울고 있는 걸 발견하고 함께 부모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장 인근 관할 지구대로 달려갔고 거기서 너무 많이 울어서 얼굴이 퉁퉁 부은 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녀는 서로를 얼싸안고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재회의 기쁨을 나눈 뒤 안정을 되찾는 저는 그제야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벌써 10시 반. 분명 근무 시간을 한참 넘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안내원들은 최선을 다해 저희 부녀를 도와주었고 제 딸을 찾아준 의젓한 꼬마 숙녀 또한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 늦은 시간까지 있게 해서 미안하다고 꼬마 숙녀에게 사과했지만 아이는 씩씩하게 부모님한테도 연락했고 이따 경찰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 줄 거니 괜찮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갑자기 불쑥 꼬마 아가씨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인한테 들었는데 아저씨가 미군 주둔기지 군인이라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군인들과 함께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꼬마 아가씨는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고 들었다면서 저를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처럼 봤습니다. 안내원 분들도 제가 군인이라는 소리를 듣자 눈이 둥그레지더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아이를 같이 찾았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이 말을 들은 순간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꼈고 그 다음에는 부끄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운 군인이라기엔 저는 그냥 생계를 위해 군인이 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신념 따윈 존재하지도 않았고 사실 주한미군 내에 있는 군인들 중에서도 저 같은 생각에 빠진 군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과연 저 같은 사람들이 한국의 전시 상황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처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명예로운 일을 하는 사람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제 인생의 가치관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던 한국 어린이의 눈빛은 저에게 양심의 죄책감과 함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불러왔고 예전과 다르게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도 이 다짐을 잊지 않고 항상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설령 제 목숨이 위험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덕분에 저는 군사 표창까지 받게 되었고 부대 내에서 저를 존경하는 군인들도 생겨났습니다. 제 삶에서 느끼는 행복감과 보람도 더 올라간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를 도와준 한국인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미국에 돌아와서도 휴일이면 딸과 함께 뉴저지에 있는 한미가족서비스센터에 봉사를 하러 갑니다. 한인 가정의 아이들 혹은 한국 입양아들도 저의 어린 시절처럼 부모를 잘못 만나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돕는 아이들이 저희 딸을 구해준 한국인 꼬마 숙녀처럼 의젓하면서 선하게 자라나기만을 기원하겠습니다. 한국 소녀와의 특별한 만남 때문에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 바뀌어버린 미국 군인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언제나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